네, 이번 플루터 세미나는 어,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는 전 이전 세미나 때 다루었던 stateful widget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외부 패키지입니다. 외부 패키지지만 이제 플루터 그를 유지 관리하는 플루터 그룹 자체에서도 플루터 페이버릿이라는 배지를 달아줄 만큼 매우 선호하는 패키지고 믿을 만한 패키지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펍댓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파리를 켜가지고 여기다 펍댓이라고 치시고 여기서 프로바이더라고 치시면 여기에 프로바이더라는 패키지가 나오고 플러터 페이버릿의 널 세이프티 문법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IT 라이센스를 사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좋아요가 6,500개일 만큼 믿을 만한 라이브러리인 걸 알 수 있고요. 플루터는 기본적으로 프로바이더는 기본적으로 이네리트 위젯이라는 플루터 자체에 있던 위젯을 조금 더 고급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존 stateful 위젯의 기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프로바이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 기존 stateful 위젯의 경우에는 위젯이 이제 최상단에 앱이 있고 밑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어떤 뭐 버튼이 있고 이제 여기에 그 버튼에 텍스트를 표시하는 위젯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운트 위젯이라면 버튼 누를 때마다 이 텍스트가 증가하는 형식이죠. 그럼 카운트라는 변수는 여기 홈 안에 카운트라는 위젯이 있고 이 버튼의 이벤트를 인식해서 이 버튼이 setState라고 하면 이때 setState 하면 그걸 보고 이 홈 위젯이 밑에 위젯들을 다시 이제 빌드하는 형식으로 이 텍스트 위젯이 다시 그려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즉, 이 카운트라는 거는 이 홈 위젯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위젯에서 이 홈 위젯의 카운트를 쓰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자식이 뭐 세컨드 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또 뭐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 세컨드에서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두 번 넘겨줘야 돼요. 계속 그 자식한테 상태값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세컨드에 이렇게 카운트 이렇게 넣고 또 그리고 이 세컨드의 차일드의 텍스트에는 텍스트 카운트 이렇게 넣어줘서 계속 값을 아래로 내려 보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렇게 위젯을 분리했을 때 상단으로 상태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이 상단에서 생기는 이벤트를 이 위쪽에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홈하고 버튼을 한 코드 파일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 버튼을 다른 파일에 다른 위젯으로 분리하고 싶다고 하면 매우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접 stateful 위젯을 실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프로바이더나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수도 있는 뭐 BLOC 등등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바이더는 어, 이러한 이제 카운트나 뭐 컬러 이런 이제 상태 변화의 상태 변수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BLOC는 이제 이 상태가 변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상태가 변하는 이벤트, 이 상태가 변하는 이벤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변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에 따라서 상태를 실제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더의 경우 매우 간단하고 뭐 러닝 커브도 좋고요. 그리고 그 써야 하는 코드가 적습니다. 근데 그 대신 반면 BLOC는 매우 복잡하고 러닝 커브가 높고 그러니까 급격 좀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기 어렵고 그 뒤에는 좀 쉬워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써야 하는 코드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를 다루게 된다면 지금 스테이트풀에서는 그냥 위에다가 카운트 상상해 놓고 밑에 setState 이렇게 함수로 통제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프로바이더도 비슷한 형식이에요. 이러한 카운트를 통제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setState 각각에 대한 이제 함수를 만드는 형식인데요. 프로바이더는 그렇게 간단한 형식이고 BLOC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이제 상태를 관리하는 클래스 하나, 그 다음에 이벤트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핸들링할 이벤트 함수를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상태의 값을 전달해주는 스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봐도 4개로 매우 많은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전부 다 이벤트 클래스를 작성해야 되고 그 이벤트에 대응하는 모든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BLOC가 인기 있는 이유는 BLOC의 경우 첫 번째로는 플루터 공식 상태 관리 패키지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하게 해주는 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크로 툴이 존재하게 돼서 네, 좀 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바이더는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중규모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양한 앱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상태 변수 하나에 의존하게 되는 게 매우 큰 단점이고 그리고 로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반면 BLOC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로직을 판단하기 매우 쉬워서 대규모에서 유리합니다. 복잡한 이렇게 작성에 대한 코드가 많을 때 이제 뭐, 보일러 플레이트가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보일러 플레이트 많은 대신 이제 대규모에서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관리가 편하고 어, 네, 마지막으로는 또 프로바이더의 경우 이 상태의 자율형마다 하나씩마다 단 한 개의 상태를 관리. 네, 말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트 잔류형의 어떠한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바이더를 만들었다고 하면, 인트의 잔류형을 가진 상태를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전체 앱 중에 인트를 관리하는 프로바이는 단 하나. 그러면 이렇게 인트를 관리하는 다른 프로바이를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다시 덮어 씌워지거나 아니면 인트의 잔용을 가지는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매우 네, 단점이지만 하지만 작은 규모에서는 이런 같은 잔용의 프로바이더 여러 개 사용할 일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되고요.
그런 반면 VLOC는 같은 잔료령의 상태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처음 배울 때는 프로바이더를 배우는 게 코드를 쓸 때 편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더는 이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를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처음에 이렇게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 세컨드, 버튼, 텍스트, 여기도 텍스트,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운트라는 이런 상태를 관리하고 싶어요. 카운트는 뭐 인트 잔량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트 잔량의 카운트라는 프로바이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ncrease, 뭐 decrease,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미리 만들고 버튼에 이 값을 이 눌렀을 때 이 카운터에 어떠한 함수를 부를지를 넣어줍니다. 뭐 increase를 실행할 거냐, decrease를 실행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 카운터 함수를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 increase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카운트의 상태는 텍스트나 이 두 텍스트에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프로바이더.count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카운트는 이 my앱 최상단에 존재하는 스테이트고 최상단에서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최상단 밑에 있는 최상단 밑에 있는 이제 이 모든 위젯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위에서는 이렇게 홈이라는 위젯에 카운트가 종속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독립된 형태, 뭐 my앱 최상단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독립적인 것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아래로 자식으로 값을 넘겨줄 필요도 없고 위의 차일드에서 위쪽으로 값 변환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태 관리에 매우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코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펍탭에 들어가서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시고 저희가 디펜던시 관리를 할 때는 prospect.iaml 네, 여기서 관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디펜던시 밑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한 걸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버전과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지 뜨게 되고 이렇게 의존성, 디펜던시가 바뀌었을 때는 펍겟으로 라이브러리 정보를 가져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 카운터가 setState를 통해서 이 stateful 위젯 내에서 관리하는 형태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전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카운트 프로바이더라고 이름을 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change notifier라는 데를 미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그 다음에는
뭐 인트형의 카운터 기본 초기 값을 0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랫발을 넣는 거는 이 내부에서만 사용할 위젯이기 때문에 변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부에서 사용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밖에서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get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카운트 값을 반환하게 된다는 간단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운트 값을 조절하는 버튼에서 사용하게 될 함수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increase가 좋겠네요. increase. 그러면 뿔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decrease 그리고 count 마이너스 네, 이렇게 다 써내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최상단에서 이 앱의 최상단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메탈리아 앱 위에서 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바이더 치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뜨냐면 네,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안에서 임포트하라고 뜨네요. 임포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는 create라는 것을 무조건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하죠. 여기다가는 그냥 멀티 프로바이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랑 다르게 여러 개의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 아래에서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위젯이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hange notifier provider 하신 다음에 create에 저희가 밑에서 만들어준 이 count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 전체에서 이거 카운트 프로바이더 단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 카운트 프로바이더를 부르든 이 최상단에서 말한 이 프로바이더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트리의 밑에서는 모두 다 여기에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었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setState 카운트 뿔뿔로 되어 있는 로직이지만 이걸 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다 지우고 저희가 밑에서 쓴 이 로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context read를 써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유형의 프로바이더인지 카운트 프로바이더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프로바이더의 함수를 사용하겠다. 리드의 경우는 이거를 다시 빌드할 때 새로운 값을 불러올 것이냐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함수를 쓸지 increase가 있네요. 이렇게 increas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르면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의 increase라는 함수를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네, 요거는 상태를 제가 지웠으니까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의 값을 불러야 되겠죠. context
이때는 똑같이 여기 가로 앞에 어떤 프로바이더의 값을 사용할지 카운트 프로바이더죠. 넣어주시고 그리고 카운트를 통해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같이 불러와지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빌드 전 리스타트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눌러도 반응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눌렀을 때 프린트 되게, 그러니까 버튼 동작이 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이 출력되는 걸 보니 버튼 동작은 잘 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increase라는 이 함수가 잘 불러지고 있는지 여기서 프린트 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잘 increase라는 함수를 출력을 하는데 왜 카운트가 뿔뿔 된 게 적용이 안 될까? 그거는 이제 이게 다시 렌더링이 어딨지? 네, 이 텍스트가 다시 렌더링이 안 됐기 때문에, 리빌드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스테이트풀의 셋 스테이트의 역할을 하는 어떤 위젯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젯이나 뭐, 작동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notify listener라는 위젯입니다. 즉, 값이 바뀌었다고 이 차한투 프로바이더라는 값을 쓰는 모든 위젯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값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카운트 뿔뿔 됐다고 매번 모든 위젯을 알려주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 리드에서 버튼 눌렀으면 카운트가 뿔뿔 되고 그리고 모든 위젯한테 나 값 바뀌었어 라고 말해라 라고 여기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운트 워치와 컨텍스트.워치와 컨텍스트.리드는 무엇이 다른가? 컨텍스트.셀렉트는 이렇게 notify listener에 나 값 바뀌었어 라는 신호를 인지하고 값이 바뀌었을 때 다시 그 값을 가져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즉 다시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리드는 다르게 값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즉 notify listener가 실행이 돼도 새로운 값을 불러오지 않아요. 근데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이 상태의 새로운 값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드를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context.read와 context.watch의 차이점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매우 간단한 그 프로바이더 사용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프로바이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뭐가 좋을까요? 폼 프로바이더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똑같이 change notifier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값은 name과 나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name 기본 값 넣어주시고 그리고 int age 0살 기본 age는 똑같이 얻어주는 함수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age로 써서 이 get 함수를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age 값을 저희가 밖에서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get 함수를 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name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 값을 변경하는 increase, decrease 같은 로직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void change name
넣어주신 다음에, 근데 change name인데 어떠한 이름을 바뀌었는지 값을 받아와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무조건 어떤 값을 바뀔지 받아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바뀌었으면 name에 이렇게 str을 바로 넣어주고, 전체 모든 위젯한테 값 바뀌었어 라고 연락해줘야 되기 때문에 notify listener를 넣어줍니다. 똑같이 이 비슷한 함수로 이렇게 change 요거는 똑같이 이제 increase age로 하고, 여기는 decrease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넣어줬으면 위에다가 최상단에 넣어줘야 되겠죠. 어떠한 프로바이더를 쓸지 폼 프로바이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최상단에서 age는 0, name은 빈 물자열인 그런 상태가 하나 생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상태를 변경하고 값을 보여줄 위젯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children 컬럼 밑에다가 안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필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버튼을 통해서 블랙 버튼, 버튼을 통해서 값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그리고 눌렀을 때 반응할 것들은 좀 이따가 넣어주고, 여기에는 감소, 텍스트 필드에는 onChange들을 넣어줘서 값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줄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onChange드는 스트링 값을 받는 함수고요. 이제 여기다가 밑에 함수들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context. 함수는 read를 사용한다 했죠. 값이 변경을 인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form provider 넣어주시고 change name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뀐 거를 str 패러미터를 통해서 보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context.read form provider increase age, 밑에는 decrease ag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생겼죠. 색깔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경하는 위젯들을 만들었으니까 그 값을 보여줄 위젯들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로 보여줄게요.
입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불러올지, 값을 변경하는 거를 인지해야 되니까, 워치, 보고 있다. 값의 변경 지켜보고 있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age. 네. 네. 지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살의 네모입니다.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다가 네, 값을 넣어주면 성치호. 잠시만요. 음, 네, 이렇게 밑에 값이 바뀌게 되고 증가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경우 이 컨텍스트, 이 클래스 폼 프로바이더 하나로 값 두 개들을 넣어서 한 번에 묶어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필요한 걸 알려드리자면 그거를 워치가 아니고 context.select도 있습니다. select는 여기다가 폼 프로바이더 p 점 h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증가와 값에 바뀐 게 반영이 되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컨텍스트 점 워치는 이 텍스트 값이 바뀌든 이 age 값이 바뀌든 이름이 바뀌든 age 값이 바뀌든 언제나 다시 바뀌었다고 인지하고 notify listen을 들었으니까 밑에 뭐뭐 사례 뭐뭐입니다. 전부 다 이거를 렌더링 하거든요. 근데 이 context.select를 넣게 되면 이 age 값이 변경됐을 때만 다시 빌드하게 돼서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전부 다 이 select를 적용하게 된다면 빌드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상 올라간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바이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이제 필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바이더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setState를 대신 setState 대신 프로바이더 사용해야 되는 이유 꼭 프로바이더는 아니에요. BLOC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로직 분리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 그러니까 위젯을 그리는 거랑 그 위젯을 그리기 위해 처리해야 되는 뭐 로직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묶여 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직이 변경된 거를 예를 들어 로직이 변경되면 이 위젯 또한 변경을 해줘야 되고 위젯이 변경되면 이 로직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로직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위젯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함께 사용하면 같은 파일 내에서 같은 코드를 작업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같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수 있는 패턴 중에 뭐 MVC나 MVPC라든지 그런 이제 패턴들 BLOC 패턴 뭐 이렇게 이제 패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랑 비즈니스 네, 꼭 뭐 로직이랑 위젯 그리고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즉 쉽게 말하자면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는 위젯과 비즈니스 로직 모두 어디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가져오는지, 어떤 형태로 가져오는지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고 반대로 위젯이 그려지는 과정, 이 위젯의 데이터의 출처나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됐는지 그런 거는 위젯은 몰라야 돼요. 그냥 뭐 로직에서 알아서 보내줘야 되고 이 위젯은 왜 값이 이렇게 왔는지를 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직은 어떻게 데이터가 왔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오면 됩니다. 또한 자기가 처리한 로직의 데이터가 위젯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로 간에 연결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MVC 패턴, BLOC 패턴 등을 이제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네, 없게 되고요. 사실 이런 MVC, BLOC 패턴들도 이런 거를 강제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턴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가 보여지는 위젯과 그리고 로직,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배운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세미나 때는 해커톤에 앞서서 백엔드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